먼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지난 2일 종합정책질의 시에 우리 부총리께 우리 국가재정법 25조 국고 채무부담행위 규정과 관련해서 채무부담행위를 할 때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내외로서 법률에 따른 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외의 사례들 리스트나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됐습니다. 혹시 우리 감사원장님 회계감사하면서 이 내용과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 내용 한번 처음 질의 내용이어서 잘 모르실 텐데 감사원에서도 전체 결산감사 하실 때 예산에 반영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고 법률에 따른 것으로 예외적인 인정을 하는 내역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감사원에서 파악된 내용은 있는지 있으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재 부총리께서 그 자료가 아직 안 와서 네, 챙기겠습니다. 네. 오늘 질의를 하는데 필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오늘 경제 분야 질의 전까지 제출해 달라고 그러는데 아직 제출이 안 됐거든요. 이 부분 의사진행 발언인데 시간을 신청을 하고 하셨어야 했는데 그렇습니다. 다시 네. 지금도 질의하실 건가요?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국토부 장관님. 네,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항 인입철도,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이게 3개 사업에 대해서 적정성 재검토 대상으로 이렇게 정하고 지난해 9월부터 사업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약 1억 2천을 투입해서 금년 6월까지 적정성 재검토 용역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 부총리께 여쭤보겠는데요. 네. 우리 예비 타당성 또 사전 타당성 조사 뭐 이런 내용들이 마무리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 적정성 재검토 이걸 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거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없을 겁니다.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이게 원래는 새만금 기본계획을 아시겠습니다만 기본계획이 2025년 말까지 완료 예정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좀 간이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다시 한번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니 검토를 하면 사업이 진행되면 거기 필요하면 사업을 진행하면서 거기에 적정성 여부를 검토를 해야지 사업을 중단시켜가면서 이렇게 재검토 용역을 법적 근거도 없이 이미 예비 타당성이나 사전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서 확정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중단된 그런 처분을 한 배경이 뭘까요? 우리 국토부 장관님은 어떤 내용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셨습니까? 뭐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새만금 지역에 많은 SOC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그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연계성을 강화한다든지 혹은 그 시기가 적절하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하는 그런 전체적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예비 타당성 조사나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이미 다 그런 것들은 이제 개별 프로젝트들만 보니까요. 그걸 굳이 중단시켜가면서 그러니까 그 개별 프로젝트 차원에서는 뭐 그렇게 검토가 됐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총 19건의 개선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개선 과제가 나왔는데 SOC 3개 사업과 관련해서 적정성 검토했더니 결과는 어떻어요? 공항 부분에 9건, 그리고 철도 부분에 5건, 연결 도로 부분에 5건의 개선 과제가 창출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의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금년 6월부터는 이런 그 개선 과제를 바탕으로 해서 개별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도 해당되는 소요를 이 처분과 관련해서 제가 느낀 소외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정부가 잼버리 사태에 관련해서 제대로 준비를 못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질타를 받고 국제적인 위신을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한 국면 전환용으로 뭐 전북 예산 삭감 폭거를 한 게 아닌가. 이 예산 폭거로 인해서 전북 도민들의 분노, 저항이 크자 그거를 정부에서 나름대로 논리를 개발한다는 것이 사업 적격성 재검토 이렇게 발의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멀쩡한 사업 재검토라는 미명하에 8개월 중단을 시켰습니다. 국가적으로 8개월 지연 중단된 내용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책임지는지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정현 의원님 단순히 중단된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결과로 전체적인 효율성을 또 제고하는 결과적으로는 그런, 진행이 중단됐으니까 그런 그만큼 지연이 된 거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부총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현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되던 공사가 뭐 저 중단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국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전북 전체의 새만금 봤을 때 수요를 다시 예측하고 여러 가지에 따라서 사업 일정을 조정하는 게 중장기적으로는 효율성을 높이는 아니 그런 궤변이 어디 있어요. 네. 진행되고 있는 사업 했는데 용역 결과 보니까 적정하다고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8개월 중단됐는데 진행하면서 유기적인 개선 방안도 도출할 수 있는 것이지 굳이 사업을 중단시켜 놓고 그거를 그렇게 뭐 적정성 검토해서 일부 보완 과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적정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정부는 이걸 잘했다고 보는 거예요? 뭐 불가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오만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정부가 사과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또 그 당시에 국토부 장관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국토부가 재검토해서 문제가 없으면 지체된 시간을 나중에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까지 발언했어요. 국토부가 8개월 중단된 거에 대한 보상 방안은 뭘로 마련하고 있습니까? 개선 과제를 도출해서 효율적으로 추진을 해 그게 보상 방안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차질 없이 예산 반영을 하고 그게 보상 방안이냐고요? 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야 당연한 거고요. 기본적인 거고. 8개월 중단된 거에 대한 보상 방안이 뭐냐고요. 정해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는 거 외에 뭐 정해진 사업을 추가적으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8개월 중단시켜 놓고 이제 와서 정상적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전체적으로 결과가 8개월 중단시킨 거에 대한 결과가 보상 방안을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보상 방안을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상 그 방안이라는 내용을 것이 제대로 제시해야죠. 사업하는 것이 약속했으면. 보상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들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런 궤변이 어디 있나요? 보상 방안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국민과 함께 민생 토론회 7월 18일 날 열렸을 때 윤석열 대통령 새만금이 첨단 미래 농업의 전진기지가 되도록 4,500억 원 규모의 농업용수 공급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 소관, 농생명용지 조성비 및 농업용수 공급 사업, 환경부 소관,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조성 사업, 내년도 기재부 심의 단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출될 내용이 없는 걸로 보이는데 뭐 대통령께서 약속했는데 이 부분은 뭐 이후에 조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국회 심의 단계에서 함께 논의해봐야 될 내용인가요?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그 농업용수 관련된 부분은 새만금 그 매립지 내에 그 산업단지와의 그 관계 때문에 조금 뭐 검토가 더 필요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 검토가 더 필요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예산이 국회에 제출됐잖아요. 그 선행 단계가 어떻게 정리된지는 저희들도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만 심의 단계에서 대통령의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 최근에 우리 저출생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지적되어 왔던 컨트롤 타워 문제 이걸 보완하겠다고 조직 개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가 그동안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380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 내용의 일환이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 제대로 국정의 저출생과 관련된 정책들이 조율되지 못해서 했다는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그런 조직 개편과 관련된 컨트롤 타워를 보강해내는 그런 노력, 이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근저에 출생과 관련해서 재정정책이나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가장 근저에 뒷받침돼야 될 내용이 출생에 대한 사회적 편익, 사회적 비용, 이 부분이 정확하게 추계가 되고 판단이 돼야 정부가 한 사람이 출생했을 때 나오는 편익에 해당되는 만큼 사회적 비용을 부담할 의지도 생기는 거고 거기에 따른 개인적인 부담이든 정부가 또 부담해야 될 영역이든 이런 나름대로 규모가 설정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 요구해봐도 그렇고 인구투기에서 질문해봐도 그렇고 정부 부처에 그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우리 부총리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정확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된 분석은 현재 저도 그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저도 본 기억이 없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정책의 저출생과 관련된 경제 정책의 가장 근제는 우리가 출생을 권장하고 그리고 그 출생이 실제 사회적 세력이 훨씬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바와 크기 때문에 권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정도가 얼마인지 그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거기에 소비되는 비용을 우리가 얼마만큼 감내하고 개인 가구에서 부담하는 내용에 정부에서도 재정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내용이 정리가 돼야만 정부의 재정 부담 내역도 추산도 가능하고 세부적으로 더 거기에 기여할 수 있는 효율도 있는 사업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늦었지만 네.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리를 하시고 있다면 그것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네, 맞는 말씀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걸 추사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한번 네,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감사원장께서도 혹시 또 관련된 내용, 감사원 차원에서 저출생과 관련된 감사를 하면서 그런 내용이 기준이 있는지 확인하고 일단 저출생 관련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윤준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중계가 되고 있어서 그 마이크가 꺼지게 되면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내용을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시간 내에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의원께서 좀 전에 하신 말씀은 우리 출생한 1인당 사회적 가치가 얼마큼 되느냐 꼭 돈으로 추산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이 있어야지 나중에라도 그에 따른 예산 투입도 적정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포천시 가평군 김명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